400여 명의 신도들이 피지섬으로 이주했습니다. 마지막 피난처란 신옥주 목사의 말을 굳게 믿은 건데요. 그러나 그곳은 피난처가 아니라 강제 노역과 폭행이 마구 자행되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이은우 기자, 일단 어제 신도들을 생지옥으로 본 신옥주 목사에 대한 선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혐의를 좀 살펴보면요. 이 공동상해, 그리고 특수감금, 이 아동상해, 이런 것까지 적용이 됐는데 총 9가지 혐의였고요. 대부분 유죄로 좀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아주 절대적 지위를 신도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이 타작마당이라는 이 폭행 행위를 포함한 이 범죄 행위가 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며 판결을 내렸는데 이 결과가 징역 6년이었습니다. 징역 6년이군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이번 선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 상황실팀이 어렵게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폭력, 인권, 유린하고 했는데 너무 흉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실제 사람이 또 죽어나가고 이랬는데 최소 한 15년 이상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영부터 9년밖에 안 나왔거든요. 개인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인생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집에서 완전 풍지박산 났다니까요. 솔직히 검사 구형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그리고 어저께 법원에 직접 갔었지만 거기서 맞아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인생이 파괴됐다, 가정이 풍비박산됐다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그만큼 신옥주 목사가 자행한 일들이 끔찍했던 겁니다.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작마당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인가요? 이게 이 은혜로교회 담임 목사 신옥주 목사죠. 이분이 신도들을 피지로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면서 피지로 이주시킨 게 5년 전의 일입니다. 5년 전의 일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통제가 필요했겠죠. 단체 생활을 시키니까 이제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결국은 타작마당이라는 건데요. 타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벼타작이니 타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때려가지고 나달을 털어내고 이러는 걸 이제 타작이라고 하는데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모가 자식을 때리게 하고요. 그다음에 자식이 부모를 또 때리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당하는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까지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행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또 나서가지고 시범을 보이기도 해요. 원수의 뺨을 칠 때는 이렇게 치는 것이지 하면서 세워놓고 이 집 한 대 뺨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때릴 때 목이 3, 40도 휙 돌아갈 정도로 강도로 그렇게 때리면서 시범을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이 폭행을 독려하거나 어떻게 보면 교사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통 곡식을 타작해서 알곡만 남기잖아요. 이들끼리 타작 마당을 통해서 알곡,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겠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정말 자행됐는지, 이 타작마당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저희가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다만 그 장면과 소리가 잔인한 측면이 있어서 일부 편집을 통해서 잘라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했다. 피 좀 내라. 전 진물난데 골반대 피 내는 거다. 가만히 있어. 절대 나빠지지 않을 거니까. 죽지 않는다. 원수의 뺨을 칠 때는 많이 치야지. 원수 뺨을 칠 때 여기 원수 뺨이 가서 잘 하라고. 너는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공부 때 그렇지 원수 그 속이 원수 때문이지. 일곱 살 아이에게 왜 엄마를 때리지 못하는지 꼬집기까지 합니다. 왜 딸은 엄마를, 그리고 엄마는 딸을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서로 폭행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가족 다 떨어뜨려 놓고 말이야. 막 눈이 확 바뀌면서 폭탄을 막 서슴없이 막 해요. 그게 뭐 부모건 남편이건 형제건 간에 대상이 없어. 신옥주 목사를 욕하는 건 남편이 아니에요. 그 남편 안에는 마귀가 그렇게 욕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아니고 그 안에는 마귀가 우리 목사를 방해하는 그 마귀가 욕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폭행을 막 해요. 서슴없이.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 마귀가 있다면서 이렇게 서로를 마구 때리게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제 서슴지 않고 때리게 했다는 건데,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작마당이라는 거는 이 곡식에서 쭉정이를 쭉 구별해내는 능력, 농경행위에 비유를 한 건데, 이 인간 몸에 깃든 이 마귀를 이 농경행위처럼 마찬가지로 빼낸다는 거죠. 믿음 위에 나쁜 것들을 때리는 걸로요. 그래서 좀 이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보시는 사진이 보면은 이제 타작 마당으로 인한 상처입니다. 대단히 심각하죠. 이 가족들끼리도 이런 상처를 서로 남겼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사실 약간은 붉게 물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끔찍해서 저렇게 흑백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타작 마당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상 감금을 해놓고 이렇게 헌금도 다 해놓게 하고 또 굉장히 뭐 강제 노역까지 시켰다면서요. 네, 좀 갇힌 곳에서 이 신도들을 가둔 것들이 이제 혐의로 인정이 됐어요. 아까 김복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피지를 낙토, 그러니까 뭐 매우 좋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땅,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거기로 신도들을 데려가서 전 재산을 일단 헌금을 하게 하고요. 일을 시키면서 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자유를 대단히 억압했다는 겁니다. 네. 변호사님,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정말 피해자가 수십 명이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정말 꼭 흉기로 사람을 찔러야 살인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특히 아이들의 인생을 망친 것도 사람을 정말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징역 6년, 그래서 너무 적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소된 죄명과 법정행위의 한계에서 비롯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좀 불량한 죄질이긴 한데 기소된 죄명에 대한 사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거든요. 폭력 행위를 기소하면서 공동상해라든지 특수폭행, 감금 이런 것으로 기소했고요. 기타 사기,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위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보면요. 사기는 법정행위, 경합범 가중이라는 것을 하면 15년까지 가능합니다만 내용이 보면 1억 2천만 원을 편취했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중형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결국은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폭력행위들인데 이것이 최대한으로 가중을 해도 10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을 했고요. 재판부가 6년을 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저희 폭행의 이유를 살펴볼까요? 사실 타작 마당을 하는 이유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역국에 참기름이 많이 떠다닌다. 한국에 가고 싶다 말했다. 평소에 잘 웃지 않는다. 요리에 소질이 없다. 집에 비가 들어왔다. 기강이 허술하다. 그러니까 원을 그리도록 앉게 만든 다음에요. 이렇게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이제 그 고백한 사람에게 가족들이 가서 서로 때리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욱더 끔찍한 것은 피해자 중에 아동,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이걸 좀 중죄라고 판단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많았는데 사실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가족들끼리 가족을 따라서 이 목사를 따라서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10대 대부분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낸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들끼리 서로 때렸다고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부모와 부모 또한 매우 후회를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평생 아이들은요, 자신의 부모를 때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이러한 것은 누가 배상을 하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신옥주 목사, 그런데 지금 선고가 날 때까지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옥주 목사는 공판 과정, 전 과정을 보면서 피해자들이 어떤 겪은 공포라든지 두려움 이런 거 다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그런 행위가 행해지는 걸 나는 사실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그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재판부에서는 그 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에 대한 그 어떤 이런 그 피해 예방에 대한 진지한 고민 같은 게 없는,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안식처라고 생각해서 피지로 갔는데 신도들 안식처는커녕 소처럼 일을 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폭행을 전담하는 이들을 다스리는 징계팀까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심하게는 뭐 폭력을 징계팀이라고 징계방해를 해가지고 별도로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뭐 하루에 한 서너 시간밖에 잠도 안 재우고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폭행을 행사를 하고 70대 먹은 그 노인들 한 4시간 정도 폭행을 가해가지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그 다음날 완전히 병원에 보내지도 않았고 한국의 병원에 보냈다가 치료도 못 받고 그대로 이제 악화돼가지고 뭐 누적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죠. 네, 팀장님, 사실 더 걱정되는 건요. 물론 신옥주 목사는 지금 구속이 됐고 이제 죗값을 치르겠지만 아직 피지에 많이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피지에 지금 신도들 400명이 남아있고 신 목사의 아들인 그 김재욱 씨도 있는데 적색 수배자예요. 그런데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계의 그 계장 전재욱 씨가 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터폴 사팀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경기 남부청 국제범죄수사대 직원들 한 10여 명이 가가지고 피지에 있는 경찰들하고 공조를 해서 일단 신병 확보해서 체포는 했어요. 그런데 피지 경찰청에서 이 사람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한국 경찰은 합동으로 수사를 하지만 우리가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찰이 체포하게 되면 불법 체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피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신옥주 목사의 아들을 체포하면 그게 불법이라는 말씀이세요? 체포된 걸 인수 받아서 강제 출구시키면 인쇄 오지만은 우리가 직접 체포 인석 못하기 때문에 네. 피지 경찰에서 체포를 해서 인계해 주고 강제 출구만 시키면 가능한데 피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체포된 6명을 모두 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경찰에서는 이거를 인수 못 받으니까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니까는 이제 외교부 통해서 좀 조정하는 모양인데 네. 아무튼 외교부를 통해서 좀 더 친밀하게 한 다음에 그 신병들을 인수받고 한국에 와야만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정도면 이러한 우리 사법행정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서 일부러 이런 우리나라가 아니라 피지로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폭행하고 뭐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꼭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